새벽 5시 박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늘 이 시간에 시작됐죠. 부엌으로 향한 순자는 냉장고를 열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에서 고소한 기름 소리가 났어요. 7시가 되자 며느리 김미선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미선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자는 그 속에 담긴 형식적인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손주들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 먹여야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평화로운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미선은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을 칭찬하며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죠. 아들 태준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가 되자 피곤함이 몰려와 그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얕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야. 지금 시어머니 낮잠 주무시는 것 같아. 순자는 눈을 뜨지 않고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말이야, 요양원 알아봤거든.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 한 달에 300이면 되니까 나쁘지 않잖아.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강남 아파트 시세가 지금 20억은 넘게 나온대. 빨리 정리해야 돼.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죠. 치매 진단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니까. 그럼 법적으로 복잡해진다며? 친정어머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통화를 끊고 자리를 뜨자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한 뒤 그녀는 옷장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꺼낸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챙겼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한 순자는 30년 단골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린 그녀는 익숙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는 반갑게 맞이하며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전부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재산이니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적금 증서까지 모든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처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파트는 매각하고 예금도 전부 해지할 겁니다. 절차 좀 도와주세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1시간 넘게 상담이 이어졌고 순자는 필요한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입지면 한 달 안에 매수자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김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하며 매물 등록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순자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미선이 퇴근에 들어오자 순자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검진 결과 다 좋대요. 주말 아침 미선은 친정 어머니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같이 먹어요. 금순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리고 미선은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금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점심 준비할 테니 편히 계세요.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미선과 금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금수는 가방에서 팸플릿 2장을 꺼내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서울 근교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 한 달에 350이면 되고. 미선은 팸플릿을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남편 설득이에요. 태준이가 효자 코스프레 하거든요. 금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 건망증 심하다고 말하고 위험하다고 겁주는 거야. 순자는 부엌에서 접시를 씻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빨리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 받아내야 해.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대학병원 예약 잡을게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금수는 순자에게 극진히 대했어요. 사돈댁,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순자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전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라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후 2시 그녀는 은행 VIP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산관리사 이 과장이 공손하게 맞이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예금이랑 적금 전부 해지하려고요. 이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합계가 5억이 넘는 금액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절차 진행해 주세요. 1시간 뒤 순자는 은행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어요. 매수자는 50대 초반의 신사였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살게요. 순자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을 산 집이에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과 앨범,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외출하시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미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잔금 일자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른 아침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과 함께 고른 식탁, 손주들의 그림이 붙은 냉장고 문.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미선은 거실에서 남편 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요.
태주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다고 그러셨어?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어제도 약 드셨는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태준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어요. 그럼 빨리 검사 받아보셔야겠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겸해서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아무 데도 안 아파. 병원 갈 필요 없어요. 태주는 당황하며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한 번만 가주세요. 순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병원 가자니까 화내시고. 금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금 납부일 아침, 순자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간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각 완료 통지서와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재단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과 미선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정리된 이삿짐 상자들, 텅 빈 벽, 그리고 탁자 위의 봉투. 미선은 이상한 예감에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를 펼쳐본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파트가 팔렸어요. 태준이 달려와 서류를 빼앗아 읽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순자가 방문을 열고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내 집 내가 팔았어요.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순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상의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랑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짠 계획도 내게 상의했나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했길래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미선은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야 해요. 큰일 났어요. 30분 후 금순이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돈댁,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이랑 나눈 전화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요양원 보내고 내 재산 차지하려던 계획 말이에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오해를. 순자는 손을 들어 금순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20억, 요양원 한 달에 350만 원, 치매 진단받기 전에 서두르라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해요. 태주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봤어요.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거였어. 순자는 냉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을 대비? 거짓으로 치매 증상 꾸며서 병원 데려가려던 것도 만약을 대비한 거였나요? 태주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아, 넌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금순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집까지 팔아버리시다니. 순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봉투 속 서류를 꺼냈어요. 내 재산 15억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창가에 순자가 서 있었어요. 여기가 내 세보금자리구나. 그녀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문화센터에서는 매주 서예 교실이 열렸어요. 순자는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님, 글씨체가 참 곱습니다. 옆자리에 70대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게 이제야 쓸모가 있네요.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자식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새 친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요일 오전 순자는 자원봉사복을 입고 시내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따뜻하게 드세요. 순자는 국그릇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오늘도 배불리 먹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순자는 진짜 보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미선은 부엌 싱크대를 닦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태주는 여러 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로비에서 순자는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밝게 웃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순자에게 전해졌어요. 오후 순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순자는 책장을 넘기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